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순위와 그 다음에 점수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값이 부여가 됐는지를 보면 만족도 점수는 86, 그 다음에 만족도 순위는 1위라고 하는 이 1위와 86, 그 다음에 산업은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앞서 얘기했었던 관찰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이제 자료의 형태로서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측정이라는 걸 할 때는 이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도구를 우리는 측정 척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정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그 측정 척도의 유형들마다 우리가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료에 있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게 측정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 척도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자료와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적용하는 내용들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측정 척도라고 하는 것을 4가지의 유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첫 번째 측정 척도의 유형을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속성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라벨이라고 하는 이름표나 명칭을 사용하는 자료를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목 척도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여되는 관찰값이라고 하는 것은 비수치적인 라벨이라고 하는 문자로도 우리가 관찰값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숫자 코드라고 하는 이제 수치를 갖고도 우리가 이 명목 척도에 값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면목 척도에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학생들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수가 되겠죠, 변수. 자, 그러면 변수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특정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공이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이 명목 척도를 갖고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명목 척도가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걸 뭐 예를 갖고 보면 경영학이 있을 수도 있고 인문학, 교육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비수치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전공이 무엇인지 또는 뭐 어떤 학부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숫자를 부여를 할 수도 있죠. 경영학은 1, 인문학은 2, 교육학은 3 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를 해서도 이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요소라고 하는 그 대상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면목 척도로 측정하기 위해서 부여된 경영학은 1, 교육학은 3, 인문학은 2라고 하는 그 숫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경영학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예요? 2보다 더 좋은, 앞서는 이런 의미로 이제